사이어인과의 전투에서 겨우 살아남은 손오공 일행은 죽어버린 동료들을 되살리기 위해 또 다른 드래곤볼을 찾아 나메크성을 방문하기로 결심하는데요. 하지만 개왕을 통해 알아낸 나메크성의 위치는 지구 최고 성능의 우주선을 이용해도 4300년이나 걸리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오공 일행은 잠깐 좌절하기도 했지만 다행히도 네퍼가 타고 온 우주선이 아직 남아있는 데다가 운 좋게도 크리링이 그 우주선의 리모컨을 주워왔기 때문에 다시 나메크성에 갈 수 있다는 희망에 모두가 기뻐합니다. 하지만 다음날 부르마가 리모컨 조작 미숙으로 우주선을 자폭시켜버리는 큰 실수를 저질러 버리는데요. 예상치도 못한 암울한 상황에서 미스터 포포가 손오공이 입원해 있는 병원까지 찾아와 또 다른 우주선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정보를 주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부르마는 포포와 함께 융더비트 고원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부르마는 나메크성까지 단 30일이면 갈 수 있는 우주선을 발견하게 되죠. 베지터와의 싸움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손오공을 제외하고 부르마와 크리딩, 손오반이 나메크성에 떠날 멤버로 결정되고 그렇게 세 사람은 새로운 드래곤볼을 찾기 위해 신님과 피콜로의 고향인 나메크성으로 향합니다. 한편 극심한 부상으로 목숨만 겨우 유지한 채 혹성 프리저로 귀환한 베지터는 메디컬 머신으로 상처를 치유한 뒤 복수를 위해 곧바로 지구로 향하려고 했지만 자신의 상관이자 우주 제1의 부동산업자인 프리저가 스카우터를 통해 드래곤볼의 존재를 알게 되었으며 영원한 생명이라는 소원을 위해 나메크성으로 떠났다는 얘기를 듣고 베지터 또한 나메크성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메크성으로 향한 지 34일째 되던 날 드디어 부르마 일행은 목적지인 나메크성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나메크성은 이미 드래곤볼을 노린 프리저 일당의 침공으로 쑥대밭이 돼가고 있었고 부르마 일행이 타고 온 우주선마저 프리저의 부하들에 의해 파괴됐기에 다시 지구로 돌아갈 수도 없는 암담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어느 동굴 안에 은신처를 마련하고 적의 동태를 살피러 간 크리링과 손오반은 나메크성인의 마을에서 드래곤볼을 강탈하기 위해 주민들을 학살하고 있는 프리저 일당의 만행을 목격하는데요. 어린아이의 목숨조차 서슴없이 빼앗는 모습을 보고 분노한 오반이 유일하게 살아있는 어린 나메크성인을 구하기 위해 프리저 일당에게 모습을 드러냈고 가까스로 덴데라는 이름의 나메크성인을 구해낸 크리링과 오반은 천진반의 태양권을 이용해서 겨우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드래곤볼을 노린 베지터도 나메크성에 도착하는데요. 지구에서 치른 극한의 전투를 통해 전투력이 훨씬 강해진 베지터는 그를 뒤따라온 라이벌인 큐이를 단번에 처치해버립니다. 그 후 베지터는 크리린과 손오반을 추적하다가 실패하고 돌아가는 프리저의 최측근 부하 중 하나인 보도리아마저도 기습해 죽여버리고는 아직 프리저가 방문하지 않은 나메크성인의 마을을 찾아가 프리저와 마찬가지로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든 뒤 드래곤볼 사성구를 손에 넣는데 성공하죠. 한편 부르마의 통신을 통해서 나메크성에서의 상황을 알게 된 손오공은 야지로베가 카린으로부터 받아온 선두로 몸을 회복하자마자 곧바로 캡슐 코퍼레이션으로 향하는데요. 손오공은 자신이 지구로 보내질 때 타고 온 우주선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몸이 낫자마자 부르마 일행을 뒤따라가기 위해 브리프 박사에게 우주선의 개조를 요청해놨던 것이었습니다. 개조한 우주선을 타면 나메크성까지 단 6일 만에 갈 수 있었고 우주선의 수련을 위한 공간과 중력 제어 장치까지 마련한 손오공은 강한 적에 맞설 힘을 키우기 위해 무지막지한 수련을 하면서 나메크성으로 향하게 되죠. 그 시각 나메크성은 이미 5개의 드래곤볼을 확보한 프리저 일당과 1개의 드래곤볼을 손에 넣은 베지터에 의해 거의 모든 나메크 성인들이 몰살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덴데에게 상황을 설명한 크리링은 프리저와 베지터로부터 드래곤볼을 보호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남은 드래곤볼이 위치한 곳이자 드래곤볼을 만든 장본인인 최고 장로가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베지터는 획득한 드래곤볼을 자신만 아는 장소에 숨겨둔 뒤 또 다른 드래곤볼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탐색하던 중 최고 장로에게로 향하는 크리링의 길을 눈치챘고 기가 느껴지는 곳을 추격하려 하는데요. 하지만 베지터는 얼마 지나지 않아 프리저의 최측근인 자봉에게 발각되어 묵사발이 돼버린 채 프리저의 기지로 끌려갑니다. 그 과정에서 자봉은 베지터에게 자신이 변신형 우주인이라고 설명하면서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프리저 또한 변신형 우주인이라는 정보를 알려주게 되죠.
프리저와 자봉은 베지터를 회복시킨 뒤 드래곤볼이 있는 장소를 추궁하려고 했지만 베지터의 회복이 예상보다 빨랐고 프리저의 기지를 때려 부수며 난동을 부린 베지터는 기회를 틈타 프리저가 확보한 드래곤볼 5개를 모두 빼돌리는데 성공합니다. 그 시각 크리링과 덴데는 최고 장로가 있는 곳에 도착할 수 있었고 사정을 모두 전해들은 최고 장로는 크리링에게 마지막 남은 드래곤볼 일성구를 건네주고 크리링의 잠재 파워까지 일깨워줍니다. 뜻밖의 파워업을 이룬 크리링은 손오반의 잠재력도 개방시키기 위해 서둘러 오반을 데리러 가는데요. 하지만 갑작스런 파워업에 들뜬 나머지 크리링은 베지터의 추격을 눈치채지 못했고 부르마가 있는 은신처에 도착하자마자 뒤를 쫓아온 베지터에게 드래곤볼을 허무하게 빼앗기게 됩니다. 사이어인들은 전투민족이었기에 적과 전투를 거듭하고 죽을 위기에서 살아남을 때마다 전투력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특성이 있었는데요. 그 때문에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면서 살아남은 베지터의 전투력 또한 놀라울 정도로 상승해 있었고 그 결과 베지터는 프리저의 명령으로 자신을 쫓아온 자봉을 손쉽게 처치하게 되죠. 그 시각 크리링과 덴데가 최고 장로에게로 떠난 후 부르마와 같이 은신해 있던 손오반은 드래곤 레이더를 통해 베지터가 숨겨놓은 드래곤볼의 존재를 깨닫고는 마을에 숨겨져 있던 드래곤볼을 가지고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크리링으로부터 빼앗은 일성구를 가지고 돌아가는 베지터와 마주치긴 했지만 손오반은 기지를 발휘해서 다행히도 드래곤볼을 들키지 않았고 그렇게 다시 한 개의 드래곤볼을 확보한 크리링 일행은 손오반도 파워업 시키기 위해 서둘러 최고 장로의 집으로 향합니다. 자신의 드래곤볼을 빼앗아간 지구인들에 대한 화를 사기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던 베지터는 최고 장로의 집에 다다른 크리링과 손오반의 길을 느끼자마자 그들을 추격했고 그곳에서 베지터 또한 최고 장로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최고 장로의 도움으로 손오반 또한 파워업하긴 했지만 베지터의 상대는 되지 않는 상황. 그때 최고 장로가 나메크성을 향해 다가오는 정체불명의 거대한 힘을 경고했으니 바로 그들은 프리저 휘하의 특수부대인 기뉴특전대였습니다. 프리저의 긴급 호출로 나메크성을 향해 날아오고 있는 기뉴특전대는 구성원 하나하나가 베지터를 뛰어넘는 강한 전투력을 가진 데다가 각각 특수한 초능력까지 가지고 있는 최정예 부대였는데요. 베지터조차 다가오고 있는 기뉴특전대의 존재에 화들짝 놀라고 베지터는 코앞에 닥친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드래곤볼을 사용해 자신을 불사신으로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알고 보니 나메크성의 드래곤볼이 이룰 수 있는 소원은 지구의 드래곤볼과는 달리 무려 3개였고 별다른 방도가 없었던 크리린과 손오반은 베지터와 함께 숨겨놓은 드래곤볼들을 서둘러 한 장소로 모으지만 이미 드래곤볼은 기뉴특전대에게 넘어간 뒤였습니다.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던 2개의 드래곤볼마저 기뉴특전대에게 빼앗겨버린 크리링 일행. 대장인 기뉴는 드래곤볼 7개를 가지고 프리저에게로 떠나고 베지터와 크리링, 오반은 각각 기뉴특전대의 굴드, 리쿰을 상대로 치열한 격전을 펼칩니다. 크리링과 오반이 상대한 굴드는 전투력은 낮았지만 시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상대방을 완벽히 제압할 수 있는 굴드의 금명목기 기술의 크리링과 오반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뻔했지만 빈틈을 노린 베지터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고 굴드는 허무하게 목숨을 잃고 맙니다. 이제 베지터와 리쿰이 맞붙을 차례. 베지터는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혼신의 힘을 쏟아부으며 리쿰을 몰아붙였지만 리쿰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압도적인 파워로 베지터를 가지고 놉니다. 크리링과 손오반까지 전투에 가세했지만 3명의 힘으로도 리쿰에겐 상대가 되지 않았고 결국 3명 모두 리쿰에게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렇게 리쿰이 손오반의 숨통을 끊으려는 순간 드디어 손오공이 탄 우주선이 나메크성에 도착합니다. 손오공은 지구에서 나메크성으로 오는 며칠 동안 무려 100배의 중력장 안에서 자신을 스스로 초죽음까지 몰아넣고 이를 다시 선두로 회복하는 무모한 수련을 반복하면서 왔는데요. 그 덕분에 기뉴특전대까지 압도할 정도의 전투력을 손에 넣은 손오공은 베지터 일행이 안간힘을 써도 상대할 수 없었던 리쿰을 단 한 방에 일격에 쓰러뜨리고 리쿰과 비슷한 전투력을 가진 바터와 지스조차 혼자서 가볍게 제압해버립니다. 한편
드디어 7개의 드래곤볼을 모은 프리저는 영원한 생명을 이루기 위해 소원을 빌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드래곤볼은 반응하지 않았고 프리저는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 드래곤볼을 기뉴에게 지키게 한 뒤 최고 장로가 있는 곳으로 날아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최고 장로의 집에 도착한 프리저는 직접 최고 장로를 대면하는데요. 최고 장로는 덴데를 시켜 드래곤볼의 용신을 불러낼 수 있는 방법을 손오공 일행에게 알려주라고 지시한 뒤 시간을 벌기 위해 자신의 곁을 지키고 있었던 네일에게 프리저를 상대해 줄 것을 부탁하죠. 그 시각 홀로 드래곤볼을 지키고 있었던 기누는 손오공에게 개망신 당하고 온 지스의 보고에 분노하고 직접 손오공을 손봐주기 위해 전투 장소로 향하는데요. 크리린과 손오반이 드래곤볼을 찾기 위해 프리저의 기지로 향하고 손오공은 베지터와 함께 자신을 찾아온 기뉴와 지스를 상대하려 했지만 베지터조차 기뉴 특전대를 손오공에게 맡기고 프리저의 기지로 떠나버립니다. 그렇게 손오공과 기뉴의 전투가 시작되는데요. 두 전사의 격전은 처음에는 비등비등한 듯 했지만 손오공은 에너지 소모를 피하기 위해 아직 개원권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였고 전투가 계속될수록 기뉴는 자신의 예측을 훨씬 뛰어넘는 오공의 엄청난 전투력에 혼이 나가버립니다. 그때 기뉴는 이 상황을 타개할 기가 막힌 묘수를 생각해내는데요. 자신의 전투력을 초월한 오공의 육체가 욕심이 난 기뉴는 자신의 특기인 바디체인지 능력으로 자신의 몸과 손오공의 몸을 서로 바꾸는데 성공합니다. 오공의 육체를 손에 넣은 기뉴는 이제 기뉴의 몸을 가지게 된 손오공을 버려두고 프리저의 기지로 떠나버리죠. 기뉴가 된 손오공 역시 기뉴를 쫓아 프리저의 기지로 향하지만 새로운 몸이 익숙하지 않은 데다 큰 부상으로 인해 크리린과 오반의 길을 읽어내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한편 손오공에게 뒤를 맡기고 드래곤 레이더의 반응을 따라 프리저의 기지를 찾아온 크리린과 손오반은 기뉴가 땅속에 숨겨놓은 드래곤볼 7개를 모두 확보하는 데 성공했고 이들의 뒤를 미행해온 베지터 또한 용신을 불러낼 타이밍을 노리기 위해 몸을 숨기면서 용신이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리저 때와 마찬가지로 크리린이 용신을 불러내려 했지만 드래곤볼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때 손오공의 몸을 가진 기뉴와 지스가 프리저의 기지에 도착했고 기뉴는 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 크리린과 손오반을 무자비하게 공격하기 시작하죠. 뒤를 이어 기뉴의 몸을 가진 손오공도 프리저의 기지에 겨우 도착할 수 있었고 크리린에게 육체를 바꿔치기 당했다는 진실을 전합니다. 자신만만한 기뉴는 한 가지 큰 실책을 범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는데요. 그건 바로 오공의 몸을 손에 넣긴 했어도 그 몸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개왕권은커녕 전투력이 오히려 예전 몸보다 크게 떨어져 버렸다는 것. 그 때문에 크리린과 오반은 손오공의 몸을 가진 기뉴를 상대로 비등비등한 전투를 해나가죠. 숨어서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모든 사태를 파악한 베지터가 전투에 합류하고 죽음의 위기를 한 번 더 극복해냈기에 이전보다 전투력이 급상승한 베지터는 지스를 단숨에 해치워버리고 기뉴조차 순식간에 묵사발로 만들어버립니다. 전투불능에 빠진 기뉴가 이번에는 베지터를 상대로 바디체인지를 시전하자 이를 지켜보고 있던 손오공은 그 기회를 틈타 베지터 대신 기뉴의 기술을 받아내는 모험을 감행했고 그 결과 심각한 부상을 그대로 이어받긴 했지만 자신의 몸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손오공 때문에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기뉴가 다시 한번 베지터에게 바디체인지를 시전했지만 손오공이 그 둘 사이에 개구리를 집어던졌고 결국 기뉴는 개구리의 모습이 돼버린 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그렇게 기뉴 특전대와의 격전이 마무리되고 베지터는 언젠가 기지로 돌아올 프리저를 상대하기 위해 만신창이가 돼버린 손오공을 서둘러 치료하기로 합니다. 크리린과 손오반 역시 프리저 일당의 전투 재킷으로 갈아입고 프리저에게 맞설 준비를 하는데요. 크리린은 드래곤볼의 용신을 불러내는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 최고 장로에게로 향하던 도중 크리린 일행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찾아온 덴데와 마주치게 됩니다. 알고 보니 나메크 성의 드래곤볼은 나메크어를 사용해야만 용신을 불러낼 수 있는 물건이었고 나메크어로 말해야 소원 또한 이룰 수 있었는데요. 크리린과 덴데는 서둘러 드래곤볼이 있는 장소로 향하고 오반과 함께 베지터 몰래 드래곤볼을 빼돌린 뒤 용신을 불러내 소원을 이루기로 하죠. 그 시각 시간을 벌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프리저와 싸우고 있던 네일은 결국 힘이 다해 쓰러지고 목적을 이룬 네일은
자신이 프리저와의 승산 없는 싸움을 계속한 것이 지구인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프리저에게 말해줍니다. 그제서야 네일에게 뒤통수를 3개 맞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프리저는 극대노하여 엄청난 스피드로 기지로 돌아가는데요. 크리링과 오반도 프리저의 맹렬한 접근을 눈치채고 벤데를 통해 서둘러 나메크성의 용신을 불러냅니다. 마침내 포룬가라고 불리우는 거대한 모습의 용신이 모습을 드러내고 용신은 3가지 소원을 들어줄 것을 얘기하죠. 하지만 지구의 용신과는 다르게 포룬가는 하나의 소원에 단 1명밖에 살려낼 수 없었는데요. 그때 개왕을 통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피콜로가 급하게 자신의 계획을 크리링에게 전달합니다. 그건 바로 소원으로 자신을 살려낸다면 신님 또한 살아나기 때문에 지구의 드래곤볼 역시 부활한다는 것. 그렇다면 부활한 지구의 드래곤볼을 사용해 사이어인에게 살해된 동료들과 지구인들을 모두 살릴 수 있게 되죠. 기가 막힌 아이디어의 크리링은 첫 번째 소원으로 피콜로를 살려냈고 피콜로의 요청에 따라 2번째 소원으로 그를 나메크성으로 소환하는 데까지 성공합니다. 하지만 덴데가 소원을 빌 때 단순히 그를 나메크성으로만 불러내는 실수를 하는 바람에 피콜로는 크리링 일행과 멀리 떨어져 있는 외딴 장소로 소환되게 되죠. 용신을 불러낸 것을 뒤늦게 알아챈 베지터가 자기를 왕따시킨 사실에 완전히 열받았지만 아직 1개의 소원이 남아있다는 오반의 말에 만족해하며 서둘러 자신을 불사신으로 만들 것을 명령하는데요. 하지만 덴데가 용신에게 소원을 빌려는 순간 최고 장로의 수명이 다하는 바람에 드래곤볼은 허무하게 돌덩어리가 돼버렸고 결국 3번째 소원은 이룰 수가 없었죠. 소원을 이루지 못한 베지터가 극대노한 것도 잠시, 마침내 그들 앞에 완전히 꼭지가 돌아버린 프리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